최정아 기자,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희귀한 영상이 기다립니다. 네, 스페인에서는요, 이 무리를 몰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무리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예. 저 멀리 보이는 한 무리의 홍학대, 자연보호구역에 모여든 홍학무리가 날아오르면서 이렇게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표정도 사뭇 진지하죠. 이내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 아기 홍학들을 한자리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든 아기 홍학들은요, 인식표를 차고 또 부리 길이와 몸무게를 재는 등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 오늘 만난 수백 마리의 아기 홍학은 앞으로의 이 홍학 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홍학에 관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Este año, después de 2 años de paro biológico que hemos tenido por la COVID, pues evidentemente la ilusión de todas las personas que han venido a participar era pues de alegría, evidentemente, que después de 3 años pues se volviese a repetir el anillamiento. 이종구 평론가,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굉장히 많은 홍학이 있는데 몇 마리한테나 달아줬답니다. 약 600마리라고 합니다. 예. 홍학은 텃새가 아니라 철새라고 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600마리의 아기 홍학들한테 인식표를 달아주면 예. 이 이동 경로라든지 또는 서식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자료들을 모을 수가 있어서 예. 홍학의 어떤 그런 멸종을 막고 보존하는 데 큰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예전에요. 월드컵 우승국을 맞추러 유명한 문어가 있었는데 유인경 평론가님. 네. 이번에는 문어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에요. 예, 런던의 한 동물원에서요. 새로운 점쟁이 동물이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예. 예, 여유 있게 걸어오는 암사자 한 마리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2개의 상자와 축구공이 놓여 있는데요. 예. 각 상자에는 올해 여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맞붙을 잉글랜드와 독일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자, 보이시죠? 예. 그런데 암사자는 어느 팀을 우승팀으로 선택할까요? 망설이지 않고 잉글랜드를 선택합니다. 예. 과연 사자의 선택대로 잉글랜드가 우승을 차지했을까요? 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 변호사님? 실제로 잉글랜드 대표팀이 우승했습니다. 어제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여자 유로 축구 결승전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독일 대표팀에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사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지난 1984년과 2009년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본 바 있는데 이 아리아의 쪽집게 예측 덕분인지 드디어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예.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여서 그랬을까요? 근데 장윤민 변호사님, 네. 신기한 거 더 있다면서요? 왜냐면요, 이게 정말 좀 신기한데 우승을 차지한 잉글랜드 여자 축구팀의 별명이 암사자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아니 이거 암사자가 암사자를 알아본 거 아니냐, 내지는 암사자가 암사자를 선택했다, 이건 운명이다, 이런 반응을 재미있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우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분위기가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이 여자 축구가 사상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 뜨거운 열기가 쉬이 가라앉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그 열광의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군단이 이렇게 난입해서 들어옵니다. 이내 선수들이 기자회견 테이블을 이렇게 에워싸더니요. 축구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흥겹게 춤까지 추는데요. 예. 골키퍼 메리 이어프스는 아예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좌중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무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축구가 집으로 돌아왔다, 노래 제목이에요. 다음 내용은 아주 특이한 발명품을 설명을 드릴 텐데 안경입니다. 안경. 그런데 이게 뭔가를 보기 위해서 발명된 게 아니라면서요. 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듣기 위한 안경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 앞으로 글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안경인데요.
원래 청각장애인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다 보니 대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자 영국의 한 회사가 AR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소리를 글자로 띄워주는 안경을 개발한 것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입모양을 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 평범해 보이는 안경의 숨겨진 능력, 영화 속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안경을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이 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Have a conversation where you're not looking at the person you're speaking to. Wow, wow. And I think the people who are hard of hearing would understand the feeling that I had when I had that conversation, which lasted about 5 minutes. That could be an absolutely, it's a life-changing moment. 얘기를 들었다시피 장 변호사님 빨리 네.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청각장애인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터뷰 내용에서도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완해야 될 점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경에 장착하는 기술이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음성인식 기술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크기가 부담입니다.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 크기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보신 영상에서는 1대1로 좀 조용한 가운데 대화를 이어갔던 건데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다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를 한다거나 그렇겠네요. 라고 하면 이 안경을 활용하는 데 조금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이 영국 업체에서는 청각장애인 100명 이상에게 시범 서비스로 제공을 한 이후에 오는 9월에는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미국에서는 그런데 최 기자님 등장해서는 안 될 것이 등장을 했어요. 한낮 도로 위에 역주행하는 트럭이 나타나서 이 다른 운전자들을 정말 경악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위험천만했던 역주행 운전 무슨 일일까요? 영상을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미국 리버사이드의 한 도로입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저 트럭. 예. 어딘가 이상하다 했더니 도로를 역주행 중인데요. 그렇게 달리다 도로 위 차들을 들이박은 후에야 무법 질주가 끝이 납니다. 해당 트럭 운전자는요, 이 차를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예. 차를 추돌을 하고도 그냥 막 앞으로 가고 있어요. 박성규 변호사님,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 붙잡힌 운전자는 트럭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 가정집을 털던 강도가 근처에 세워져 있던 택배 트럭을 훔쳐서 탈환하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역주행할 뿐만 아니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차들을 들이받으며 질주하고 있었지만 예. 이 트럭에는 GPS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상황이라 경찰의 추적 끝에 곧바로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새롭게 변신을 한 사례인데 장 변호사님 네. 어떤 건가요? 이게 예전 것이 좀 사라지게 되잖아요. 새로운 예. 문물이 나오고 기술이 도입되면. 그런데 예전 물건이라도 새롭게 변신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들 집중하면서 뭔가 두들기는 거. 바로 옛날식 타자기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는 건가? 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는 없어요. 알고 보니 이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 미국 보스턴에서 유명한 타자기 오케스트라 일원들입니다. 구식 타자기의 자판을 두드릴 때 나는 경쾌한 소리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예. 따라 부를 음계는 없지만 다 함께 박자를 맞춰서 연주하니까 어깨가 으쓱 흥겨운 음악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박자로만 지금 연주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me together in the beginning as a bunch of weirdos that kind of like to bang on typewriters and that were, for one reason or the other, obsessed about making noises on typewriters. And once we realized, we're trying to entertain an audience and not just kind of have a laugh like banging like monkeys on typewriters, I think it really just started to gel. 유인경 프로 처음에는 그냥 타자기 소리가 좋았다가 발전을 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분들은요, 보스턴 지역의 예술가들입니다. 나름 다른 부분을 하는데
나름의 경쾌한 소리에다가 그 구식 타자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2004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타자기 오래됐군요. 오케스트라를 예. 쓰니까 벌써 18년째가 되고 있고요. 이후에 독창적인 이 타자기 음악을 다룬 사무실 풍자극으로 유명세를 얻었고요. 공연도 다니고 그다음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공연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기타와 접목한 이제 새 악기를 선보이면서 그들만의 새로운 그 활동들을 해왔는데 예. 이제 코로나19 조금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동안 갈고 닦은 화음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적인 새 공연을 펼쳐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1980년대 취업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1분에 타자를 몇 하나 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던 그랬겠네요. 적이 있었고요. 타자수라는 직업이 지금 벌써 아른한 직업이 됐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오르고 저도 저런 오케스트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